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 왜 대다수의 투자자는 시장에서 돈을 잃는가? 저자 캠피셔 라라 호프만스. 의심하라 그리고 질문하라. 고배당주에 투자해서 안정적인 은퇴소득을 확보해야겠어. 수명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장래에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은퇴 후 생활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길어진다는 뜻이지요. 대부분 사람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길어질 듯 합니다. 이에 따라 은퇴 생활에 필요한 현금 흐름 확보가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생활비를 줄여야 하는 일처럼 은퇴 후 뜻밖의 사건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은퇴 기간 내내 포트폴리오에서 충분한 현금 흐름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흔한 미신 중 하나는 포트폴리오의 고배당주를 높이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얼마가 되든 원금에는 거의 손대지 않고서도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전문가를 포함해서 많은 투자자가 이를 안전한 은퇴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 미신을 믿으면 나중에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고배당주 미신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적합한 기준에 따라 최적 자산 배분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고배당주가 잔뜩 들어있는 포트폴리오는 최적 자산 배분이 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식의 주요 카테고리는 모두 인기를 끌 때도 있고 소외될 때도 있습니다. 고배당주도 예외가 아닙니다. 고배당주 역시 주식 카테고리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배당이야말로 회사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진심으로 믿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본질적으로 더 낫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배당은 주주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배당에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언제든 배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배당을 아예 없앨 수도 있습니다. 퍼시픽 가스 앤드 일렉트릭은 오랜 기간 배당을 지급한 공익 기업이었지만 4년 동안 배당 지급을 중단했고 2001년 30달러 초반이었던 주가는 2002년 5달러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은행들도 2008년 신용위기 기간에 배당을 삭감했습니다. 배당금 지급이 회사가 건전하다는 증거라는 생각도 미신입니다. 지금은 사라진 리먼 브라더스는 파산 몇 주 전인 2008년 8월에도 배당을 지급했습니다. 배당은 안전을 보장하는 신호가 아닙니다. 자가배당. 포트폴리오의 배당주와 채권을 잔뜩 채우지 않고서도 현금 흐름을 얻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단 주식을 팔고 싶지 않다면요? 왜 주식을 팔지 않으려 하는가요? 주식은 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자가배당 전략이 있습니다. 이는 최적 자산 배분을 유지하면서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흐름을 빼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보유 주식 매도를 꺼립니다. 포트폴리오의 자산 배분을 최적으로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주식을 팔아 현금 흐름을 뽑아내는 일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에는 항상 배당주가 포함되므로 대개 일부 현금 흐름은 배당으로 얻게 됩니다. 그러나 배당주에만 의존하다가 낭패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은퇴한 사람이든 은퇴가 임박한 사람이든 40대 장년이든 투자자는 배당 수익률보다 투자 총수익, 자본이득과 배당에 더 관심을 둬야 합니다. 그래야 배당 수익률 대신 시간 지평과 목표를 바탕으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에만 매달리면 배당주가 소외되거나 배당이 삭감되어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고배당주 투자는 그다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손절매가 손실을 막아준다? 손절매가 내 손실을 막아줄 거야. 손절매는 명칭부터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손실을 막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손절매는 손실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금과 거래 비용만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손실을 막을 때보다 이익을 막을 때가 더 많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돈을 날리는 기법입니다. 이 값비싼 미신에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손절매도 유행을 탑니다. 강세장 말기에는 손절매 이야기가 많이 들리지 않습니다. 손절매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주로 비관론과 회의론이 팽배할 때 증가합니다. 손절매의 역학. 특별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 손절매는 주가가 일정 수준 하락하면 주식을 자동으로 팔아달라는 주문과 같습니다. 손절매에 적정 하락폭 같은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10%, 15%, 20% 같은 어림수로 선택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어림수를 좋아할 뿐이죠.
20%가 19.4562%보다 낮다는 통계적 이유가 없는데도 말이지요. 사람들은 손절매가 폭락에서 오는 대량 손실을 막아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해서 손절매 기준에 도달하면 주식을 무조건 팝니다. 따라서 보유주식이 80% 폭락하는 재난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력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손절매는 손실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손절매가 효과가 있다면 모든 전문가가 손절매를 사용할 것입니다. 손절매가 하락 위험을 제한하여 이익을 높여준다면 이는 펀드 매니저들이 꿈꾸는 기법입니다. 하지만 내가 알기에는 장기간 성공을 거둔 주요 펀드 매니저는 물론 일시적으로 성공한 펀드 매니저 중에도 손절매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금융회사 영업 직원들은 틀림없이 손절매를 권유할 것입니다. 손절매는 매매 횟수를 늘려주므로 매매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 직원들에게는 손절매가 훌륭한 돈벌이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손절매는 영업 직원에게만 이로운 기업일 뿐 고객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식이 일정 비율 5%, 7%, 10%, 15% 하락한다고 해서 계속 하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손절매 지지자들은 계속 하락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주식은 장기간 상승할 때도 있지만 하락할 때도 있고 횡보할 때도 있습니다. 손절매는 우리 두뇌 중 동굴에 살던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부위를 자극합니다. 이 부위는 이익에서 얻는 기쁨보다 손실에서 겪는 고통에 훨씬 민감합니다. 하지만 이런 본능적 반응에 따르면 투자에서 손해를 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손절매 기준을 마음대로 선택해보라. 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한사코 손절매를 원한다고 가정해보세요. 손절매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0이란 숫자가 마음에 들어서 20%를 선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주가가 이 기준을 초과해서 하락하면 손절매가 발동하여 주식이 자동으로 매도됩니다. 그러나 이후 계속 하락할 확률과 반등할 확률은 기본적으로 반반입니다. 이는 동전을 던져 매매를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어느 종목을 살 건가요? 다음에 사는 종목도 20% 하락하여 또 손절매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됩니다. 손절매한 다음에 다른 주식을 사도 그 종목이 꼭 상승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종목의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확실히 알 수 있다면 손절매 따위는 처음부터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이 책을 읽을 필요도 없었을 테니까 말이죠. 손절매가 손실을 막아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손절매가 실적을 높여준다는 증거도 없는 반면 실적을 낮춘다는 증거는 수없이 많습니다. 책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 저자 켄 피셔, 라라 호프만스, 운용자산 1000억 달러, 주가 예측률 넘버원, 세계적인 투자 전략가 켄 피셔가 밝히는 투자의 진실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연책방으로 입장하세요. 감사합니다.